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엔젤스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살펴봤듯이 HLB 이 진양고 회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억울하다.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로서의 이런 시장에 물을 흐리는 진흙탕 같은 이 목소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어제의 시장이 휘청거렸죠. 장 마감 전후를 해서 HLB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설과 대주주 지분 매각설과 임상 환자 사망설 등 악성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어제 급락해서 어려움을 샀는데 오늘은 또 빠르게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표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특히 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던 게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를 나타내고 기관들은 이 매도로 맞섰습니다. 진양고 회장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루머 유포됐다라는 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이 경찰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토한 바 없고 유상증자 최대 주주 지분도 매각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상 환자 사망설도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라고 오죽했으면 회장이 직접 나서서 네, 이렇게 그렇죠. 전화 통화를 했을까요? 자, 오늘 다시 반등을 나타낸 HLB, 특히 이 반등을 나타내는 HLB뿐 아니라 HLB 생명과학, 신라젠 어제 같이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바이오주의 반등을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루머가 돌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다시 돌았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뭐 3시 반 넘어서 살짝 넘으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HLB의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HLB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이 넘어서 4년 연속으로 가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자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부분 쪽에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고 돈을 못 버는 부분을 좀 분리하는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HLB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거의 10배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젠 같은 이런 종목에서 10배가 나온 뒤로 조금씩 멈춰져 있던 것처럼 HLB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찌됐든 HLB는 임상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위암 치료제죠. 말기 위암 치료제들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매출을 아마 좀 급증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다른 회사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HLB가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섹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로 긴장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바이오주가 뭐 루머나 뭐 실제로 이런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락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HLB도 이번에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나 보다 하고 이 대응 전략 측면에서 의아했던 점 오늘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헤드라인 볼게요. 먼저 조간신문에서 같이 살펴봅니다. 최대 1조 원입니다. 개성공단에 전용 기금을 만든다. 오늘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최대 1조 원 규모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전용 기금 조성을 검토합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등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라는 전제에서고요. 그 옆에 한 가지 보면 소확행을 찾아 소액 투자로 확실한 행복 연수익 10% 올 초에는 가상통화를 향한 인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가격 급등량이 심하지 않은 이 P2P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좀 주목해 볼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시장의 중심은 뭐 남북 경협주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우선은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우리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실무진이 열심히 꾸려지고 있죠라는 거.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철도에 관련된 이런 이슈, 바로 이 동해선과 경의선에 대한 이런 것을 합쳐진다라는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좀 문화나 이런 쪽으로 교류가 생각보다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그 관련된 이런 장관님이 계속해서 차출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뭐 남북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같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8월 달에 열리는 이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그런 대기업들에서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설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 뭐 KT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오리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어떤 식으로 되면 바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이런 가격까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 이런 테마주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 아주 눈에 띄고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최근에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남을 나타나고 그 안에서의 남북 경협 이제 진행 중이다, 시작이다라고 네, 그렇죠. 의견을 주셨어요. 또 관심이 증폭되는 테마 업종이 있다면 엔터주입니다. 이제 K-팝이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한국의 이 방탄소년단이 이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성장하면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두각받고 있는데요. 특히 SM과 YG, JYP라고 하는 국내 3대 그 기획사 엔터주들 유튜브의 매출이 2016년 110억 원에서 2019년 410억 원, 거의 4배가량이 전망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주가 흐름도 보답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3대의 기획사 모두 주가 흐름이 매우 양호하고요. 엔터주 동반 강세, 방탄소년단의 나비 효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오락 문화 업종 지수가 상승세 뚜렷합니다. 3대 엔터주들뿐 아니라 이 키스트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심 증폭, LB세미콘, 빅히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며칠째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메가스터디, 메가MD, 넷마블 관심 커지고요. JYPNT, 초록뱀, FNC엔터, IHQ, 오디오 스트리밍 이 관련주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한 이 오디오 스트리밍이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어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더 가질까요? 뭐 계속해서 뭐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어떻게 보면 1위를 했다라는 거 되게 대단한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BTS가 얼마나 지금 현재 영역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소속사에는 어떻게 보면 빅히트가 지금 현재 정말 빅히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지금 현재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 놀고 먹고 즐기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즐기자 쪽에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 당분간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갈 거리들이 많이집니다. 그리고 컨텐츠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두 단계, 세 단계까지도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쏠림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투대 방송도 유튜브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선택의 시청자들이 TV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유료 오디오 스트리밍을 통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국내 3대 기획사 유튜브 합산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국내 기획사 비중 확대 추천하고 있다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 있고요. 이 유튜브 매출과 이 빅히트와 방탄TV 두 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전을 더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두산엔진이 두산중공업의 주가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관심에 오늘 이 기사 제목이 솔깃하더라고요. 분할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산엔진이 그 효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주가 흐름을 보면 3,000원대에서 5월에 거의 7,000원에 육박하는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엔진은 이번에 분할 합병을 통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두산엔진과 두산중공업 모두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6월 1일부터 18일 매매 거래 정지예요, 여러분. 분할 합병과 사업회사 매각으로요. 미리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까? 두산엔진 세계 2위 선박 엔진 업체 수주 개선까지 주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개선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두산엔진 이런 조선주의 이런 실적 개선과 분할합병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가능성은 좀 이미 많이 올랐나요? 아니면 지금도 올라오고 관심 있습니다. 괜찮나요? 실제 매수? 주가 같은 경우 많이 올라 있는 상태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좀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결국 두산 엔진과 두산 중공업이 둘 다 지금 현재 업황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엔진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두산 엔진을 지금 사면 두산 엔진과 두산 중공업을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엔진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던 부분은 3호 쪽에 이미 거기를 넘기는 겁니다. 실제로 안 좋았던 부분은 넘기고 자기들은 좋은 부분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공업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동안 두산 중공업이 우리가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런 별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버렸다는 거. 근데 바닥이 이미 잡혀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일 가량 어떻게 보면 정지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정지가 되고 나면 다시 들어올 때는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엔진은 올 초 대비해서 주가가 77% 상승했습니다. 두산엔진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라면 분할 합병의 계획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주가까지 확보하는 우리가 마트 가면 그렇죠. 1+1 좋아하잖아요. 네, 1+1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두산엔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